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서영민입니다. 피아노는 제가 만 4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미술학원에 먼저 보내셨는데 거기 바로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피아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하루는 집에 가서 피아노를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만 5살이죠. 한국 나이 6살부터 작곡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억을 못하죠. 왜냐면 5살, 6살 이럴 때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또 집에 돌아와서 오선지에 음표를 그리기 시작했대요. 제가 만 4살 때 시작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는 작곡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셔서 그 작곡을 좀 공부를 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라 기억이 정말 단편적으로밖에 나지 않는데요. 제가 한예종에서 피아노도 배웠지만 작곡을 같이 배웠거든요. 그 이영조 당시 원장님께서 제게 작곡을 지도해 주셨는데, 그때 좀 되게 창의적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그게 아무래도 제일 한예종 그 짧은 시간대에서는 기억에 제일 남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저를 계속 지금까지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한 분을 꼭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냐면 정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 그때 좀, 다 가르침을 너무 잘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한 분을 정말 뽑아야 되나요? 꼭 한 분? 그러면은 아무래도 임마누엘 X 선생님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초상화도 저기 계시네요. 저분이신데, 아무래도 이분은 연주자시잖아요. 정말 유명하시고 연주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음악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악보에 충실하면서 그런 정석적인 그런 가르침도 많이 주셨는데, 무엇보다 제가 존경스러웠던 것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연주도 많으신 정말 뛰어난 연주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연습을 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한국에 저번에 오셔서도,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날 저녁에 연주를 하시고, 아마 예술의 전당 연주셨을 거예요. 근데 연주를 하시고, 자기 자신이 그날 당일날 연습 4시간 못 채웠다고 그 늦은 밤에 연습을 또 하러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태도, 음악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라서 굳이 한 분을 택해야 된다면 저는 임마누엘 X 선생님을 택하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네, 그냥 홀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크다,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무대에서 되게 열심히 쳤던 기억. 그런 기억이 단편적으로밖에 나지 않아서. 근데 뭐 어쨌든 좋은 기억이니까 그 정도라도 남았겠죠.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뉴요필 우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저는 항상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공부도 하면서 피아노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리고 뭐 대학교도 진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딱히 뭐 뉴욕필 데뷔 무대 뭐 이런 것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정명훈 선생님이라는 정말 그런 대음악가 분과 협연을 한다는 것, 한국에서 아마 첫 협연이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정명훈 선생님, 그리고 또 서울시향, 이런 정말 위대한 분들하고 어린 제가 그 협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18살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요. 그때 협연도 좋긴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한국 와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좋았고, 하지만 그때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많았기에 SAT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피아노도 딱히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냥 뭐 그때 연주 자체는 정말 좋았고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공부에 치중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뭐 음악적으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고 네, 그 정도? 제가 피아노를 친 25, 6년? 그쯤 시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학창 시절에는 공부와 피아노를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20대 초중반 때는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손톱도 들뜨고 염증도 생기는 그런 몇 년 동안 많이 그랬어요. 그 와중에도 피아노를 쳤었기 때문에 제가 고통 없이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때는 아무래도 한 2년 전부터 그쯤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음악 생활이 아무래도 즐거움보다는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재작년, 작년부터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더 즐거움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뜻밖에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 저를 정말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한 해가 됐었고 많은 연주가 또 취소가 됐지만 또 그만큼 연주도 많이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요즘이 굉장히 즐거운 때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조기 유학을 음악으로 가려면 독일로 많이 가거든요. 프랑스나.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공부도 같이 병행을 시키고 싶으셔서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또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미국에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10살 때 어머니와 함께 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게 제가 2016년에 석사로 가서 그 동대학에서 계속 그 최고 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하고 들어왔고 계속 휴학 중이지만, 네, 계속 지금 독일에 일단은 그 적을 둘 생각입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았으면,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즐겨보고, 그래서 영화 평론가도 될 수 있었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영화 평론가. 아니면 뭐 검사? 네, 법 쪽에? 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피아노에 대한 영화는 딱히 제가 크게 기억에 남진 않아요. 왜냐면 저에게 피아노라는, 음악이라는 것은, 저는 음악인이고, 피아노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재밌다, 아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피아노가 제 직업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퀸틴 타란티노 필름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더 많지,
뭐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피아노는 저에게 옷입니다. 가끔은 뭐 이런 무거운 코트 같은 것도 입어서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름에는 뭐 얇은 옷, 가벼운 옷을 입는데, 사람이라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심지어 죽어서도 수의를 입는데, 저한테는 피아노가 옷인 것 같습니다. 평생 같이 가야 될 그런 존재? 그러면서도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연주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죠. 그래서 최대한 연주를 많이 하는 것이 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또 그것이 제가 연주를 원한다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면 찾아주실수록 저한테는 좋고, 또 관객 여러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본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게 제 계획이에요.